자, 55페이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행정처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행정처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또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들어가는데, 자, 이 앞뒤에 우리가 배웠던 거 간단히 정할게요. 업무정지 처분청은 누구? 등록관청. 처분 대상자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그러면 성격은 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그러면 청문 거친다고 했습니까? 안 거쳐도 된다. 안 거치고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그랬죠? 예,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 못 하잖아요. 그럼 등록증 관청에다 반납해 놓을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할 건데, 그 사유, 이 사유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1번 체크하세요, 1번. 업무정지. 자, 읽어보세요. 1번. 업무정지 사유 중에 1번. 개공에게 못 부과됩니다. 아, 그렇지. 결격사 있는 줄 알고 고용했으면 돼, 안 돼? 자,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체크하시고.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소공이나 보조원, 통틀어서 고용이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다 할지, 징역형을 선고받은다 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몇 개월 이내 해소시켜야 돼? 이거요. 안 하면 사장인 개공에게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부과되잖아요. 업무정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격사 있는 자를 고용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몇 개월 내에 해소시키라? 2개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항상 비교해서 공부할 것이 있다 그랬죠. 개공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법인 개공 소속하에는 임원하고 뭐가 있습니까? 사원.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2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그랬어요. 안 하면 이 법인 개공에 어떤 제재가 들어간다? 필치 나왔고 또 필치? 반대기 등록 취소? 또 반대기는 없어요?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 모르고 좋았어 모른다. 우리 여기 임치? 이제 필치, 임치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 모른다까지. 우리 여기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를 사유랍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이유는 결격 사유니까. 그 옆에도 또 적어놔.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직원이 결격 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 됐어요? 자,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안 하면 필치. 반드시 등록 취소. 이거. 자, 그래서 업무정지 1번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항상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업무정지 사이에 다 배운 내용들이요. 이제 기억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암기만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 앞에 단원별로 해서 다 배운 내용들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번 체크하시고, 그럼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11번 체크합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업무정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무정지 거기 나온 것만 해도 15개에다가 또 11 버티면 몇 개가 돼? 그렇지. 그래서 업무정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3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뭘 찍어라? 그래서 업무정지 찍으란 거예요. 모르면 업무정지 찍어라. 아는 걸 찍으면 안 되지. 과태료 사유인지 뻔하게 하면서. 어차피 모를 거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가 돼요, 안 돼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상식적으로 취소시켜야 되니까. 취소시켜야 되니까. 근데 임의적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최근 몇 년이네? 이거 또 나왔네. 자, 업무정지 사유 중에 하나가 최근 몇 년이네?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하세요? 업과 다시 과.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업 다시 업은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방법. 자, 2회잖아, 2회.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번부터 시작할게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한 번. 그럼 2번 됐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업무정지요 한 번 더 걸려야 돼. 과태료. 몇 번째 걸렸을 때? 3번째. 또 하나 방법은 과태료만 몇 번? 2번. 그럼 곧바로 업무정지입니까? 한 번 더 걸려야 돼. 몇 번째? 아니, 2번. 3번째. 됐어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2번에 다시 과태료. 몇 번째? 3번째. 자, 그러면 복잡하면 그냥 3번째 과태료 걸렸을 때 업무정지다.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째 걸리면 이 앞제 배우잖아요. 임치. 업무정지 내리 3번 걸리면 필치. 벌써 가물가물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최근 1년이나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 일단은 이 해석 방법이야 문제풀이 할 때도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일단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한 게 급선무야. 이걸 먼저 숙지하셔야 돼요. 해석하는 것은 문제풀이 할 때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업과 다시 과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업무정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적어둘게요. 그러면 필치. 우리가 이 앞에 필치 공부했어 안 했어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랬죠?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 몇 번째 걸렸을 때? 3번째. 업무정지 내리 3번 걸리면 필치요. 자, 이거 우리가 이 앞에 이거 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는 이런 형식이고, 그 다음에 임치가 뭐라 그랬어요?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는 최근 몇 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업과 다시 업과 이렇게 연결을 했죠.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3회니까 업무정지 몇 번부터 시작해? 한 번부터 시작해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2번. 그럼 3회 됐죠? 그럼 곧바로 임치라 해서 한 번 더 걸려야 돼.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4번째. 4번째 걸리고 한 번 더 걸리고 4번째. 됐죠? 벌써 다 잊어먹었어. 자, 과태료만 내리 몇 번 걸리고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몇 번째? 4번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석 방법은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몇 번? 1번. 그러면 곧바로 임치입니까? 자, 업무정지 다시 걸리면 임치요, 필치요? 왜 그러면 이건 4번째도 필치냐? 업무정지가 몇 번? 3번이니까. 4번째지만 업무정지 3번 따라붙으니까. 자, 그렇죠? 근데 다시 과태료 그러면 임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하면 4번째 걸리면 임치. 됐죠? 3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그럼 업무정지 내리 3번 따라붙으면 필치.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한 게 급선무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자꾸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게 3번째 하고 있어요?
특강 들으신 분은 특강 할 때 한번 했고, 문제풀이 할 때 했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했어요. 그리고 이 앞주에 저거 업무정지 빼고 2개 했고, 오늘 또 하고, 이제 3번째 내가 여기서 남양주에서만 3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잊어먹는다 그러면 또 하면 돼. 앞으로 7, 8, 9, 10, 한 3번은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풀다 보면 한 3~4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충분해요. 됐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책 가세요. 앞에 내용에서 다 배운 것은 생략하고 13번은 안 했죠. 여기서 처음이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위반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을. 자, 시정조치 과징금 몇 줘 보세요. 우리 법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위반에서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는 경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것은 업무정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위반에서 시정조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이해받으면 어떤 제재? 임치. 그 앞에 넘겨봐요. 임치인가 아닌가? 그 55페이지 상대적 등록 취소 맨 밑에 우리 과목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제재는 2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는 임치 사유, 상치 사유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근데 이걸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야. 시정조치 과징금. 자, 이것은 앞에 본문 내용에서 없었어요. 제재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안 한 것들은 본문 내용에서 다 했던 거고. 자, 이것은 뭐 어차피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업무 지역 위반해도 무슨 정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법 또는 이법. 자, 마지막도 체크하세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해도 이것도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위반하면 전부 뭐가 될 수 있다? 중개사법 위반하면 전부 뭐가 될 수 있다? 업무 정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그죠? 그럼 이거 배운 거, 15번 배운 거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고용하거나,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종료하면 고용신고, 종료신고 하라고 했죠? 이거 위반하면 어떤 제재라고 배웠습니까? 어떤 제재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어요. 당첨. 업무정지라고 배운 것 같아요, 여기는. 100만원 과태료 나왔어, 여기는. 업무정지 나왔어요. 네, 좋았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신기하죠? 내가 봤을 때도 신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지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요약지 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8페이지 거기 도표 맨 위에 공통점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그 2번째 칸 고용관계 종료 위반하면 업무정지. 동그라미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아 있죠? 어딘지 몰라. 좀 위에 공통점 나와 있잖아요. 그 2번째 칸 고용관계 종료 신고 위반하면 그 업무정지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찾았냐고 안 찾았냐고? 찾았을 거예요. 위반하면 그거요, 그거. 그것이 그 14번까지는 없거든요. 56페이지. 그러면 14번까지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 15번에 걸린다는 거지. 15번. 이법 위반에 걸려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15번 밑에다가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 적어 놓으세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사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이거.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치공고. 그러면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예치된 금액 보험 들라고 했죠? 자,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그것도 14번까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시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의무 위반 적어 놓으세요. 줄이면 그냥 예치 공고 의무 위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 예치 공고 의무 위반. 자, 그래서 자,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기억납니까? 그것도 15번에서 나와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또 이게 나왔는데 업무정지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신 분이 간혹가다 찾고 있더라고. 어디가 나왔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15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임의적까지 해서 뭐 26개에다가 이 법 위반하면 또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개가 아니라 3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엄청 많아요. 자,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 넣는 거 간단해요. 한번 쑥 읽어보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안 들어요? 예, 잘 안 들을 수 있죠? 그럼 반복해야 돼. 옛날에 내가 뭐 그 벌칙 프린트 줬어 안 줬어? 그걸 가지고 자꾸 다 봐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앉아서 보면 안 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앉아서 보는 거는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애울 것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효율적이고. 됐어요? 예, 앉아서는 뭐 다 책 읽고 그래야지. 허리 아프게 그거 암기하면서 뭐 앉아서 할 필요가 있냐고. 걸어다니면서 하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도표 밑에 가중강경. 자, 몇 분의 1 보면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가중강경권자로 했어요? 등록관청.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가중강경합니다. 등록관청 동그라미. 그러면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강경. 그걸 바꿔. 여기다 시도지사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이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시효 나왔네. 그 시효 지문 내로 숙지하세요. 자, 업무정지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시효 제도가 있는 것은 오로지 어디만 있어요? 업무정지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시효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문 숙지하셔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말은 시효를 묻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 지문 띄우면 여러분들 시효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 또 3년이 틀렸냐 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시효인지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지문 뜨면 시효를 묻는 거구나 출제자가.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자, 이 시효 제도는 오로지 어디서만 나온다? 업무정지. 그러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런 데는 시효 제도가 없어요. 이 앞뒤 도표에서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행정, 처분, 효과, 승계 등 나와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자, 이 승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세히 한번 설명할 건데, 이 앞전에도 여러 번 했잖아요. 기본 강의 할 때. 자, 일단은 칠판을 보고 감상하세요. 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보라 했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 자, 어차피 뭐 100점만 나오면 되는 거. 자.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습니까? 왜 폐업을 했냐고? 그래, 우리 알 길이 없죠? 그냥 폐업을 했어. 그냥 들어봐요. 그러면 6개월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개월? 그리고 이제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갑니다. 다시 등록을 해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용어 잡습니다. 이 개업공인 중개사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다시 등록했으니까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하죠. 용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무슨 기간? 폐업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계라는 게 뭐냐면 이 재등록 개공이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가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를 받아요. 폐업하기 전의 본인 지위를 승계를 받는다고. 이건 이제 승계제도야. 지위를 승계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위 승계는 어떤 지위가 승계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 처분은 5가지가 있죠? 그 처분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 승계가 됩니까?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만 승계돼. 그리고 과태료하고. 과태료는 처분 아니죠? 그래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해당하는 행위만 승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법행위가 승계됩니다. 위법행위,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가 승계되는데 어떤 위법행위만 승계되느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관련 사유만 승계돼요. 등록 취소하고 어떤 거? 업무정지. 그럼 이제 위에 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위에 거 뭐냐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를 받죠?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걸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가져온다. 자, 가져와. 몇 년간? 1년? 언제부터 1년? 아무것도 갖다 붙이지 마. 처분이 있는 날.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는 날로 폐업 신고일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1년간 승계가 됩니다. 봐, 다 잊어먹었잖아요. 자, 승계가 돼. 그러면 왜 좋지도 않은 저걸 가져와? 이 좋지도 않은 걸 왜 버려버리지 가져오냐고. 이걸 가져왔잖아요. 재등록했을 때. 그러면 재등록해서 영업할 때 다시 잘못했어요. 다시 과태료 하는 행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합하면 다른 제재가 돼요, 안 돼요? 어떤 제재? 업무정지요. 이거 업무정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없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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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래서 필요한 거다고. 이것 때문에, 승계 때문에 그래요. 승계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업무정지거든요. 과태료 원래 내려야 되는데 합하면 다른 제재가 업무정지가 되잖아요. 관청에서 업무정지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과태료보다 업무정지가 훨씬 힘든가 보죠. 그렇죠? 업무정지 일을 못 해버리니까 과태료야 돈 내버리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정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 안 하면 과태료 내려야지. 과태료 사유 걸렸으니까. 개념 잡았어요? 승계. 자, 위에 건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밑줄을 긋게요. 먼저 이 밑에 거 공부하기 전에. 자, 양가로 3번 의의부터 개공이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 지위를 뭐 한다? 여기서 칠판에서는 붉은색 이게 승계한다 이 말이야.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칠판에서는 이 붉은색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폐업 신고 행정 처분 효과 제목 행정 처분 효과 승계 몇 줄 보세요. 행정 처분 효과 승계가 되는데 폐업 신고 전의 개공에서 업무정지 과태료로 가로를 묶으세요. 자, 모든 처분이나 과태료가 승계가 된 게 아니고 업무정지와 과태료만 승계돼. 업무정지 과태료. 자, 이거 두 가지만 승계되는데 자, 두 번째 줄 언제부터 1년이라 그랬어요? 아, 그래. 그 시점이 자주 나와. 1년도 중요하지만 시점. 폐업 신고일 X, 위반 행위 발생일 X입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 그 시점하고 기간. 시점을 자주 바꿔. 1년도 바꿀 수가 있고, 시점을 자주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된다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제목 폐업 신고 전의 위법행위. 위법행위 밑줄 그으세요. 위법행위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그 위법행위 밑줄 긋고 칠판 보세요. 이제 이걸 말합니다. 이거요. 이거 설명하고 책 봐드릴게요. 이것은 다 승계된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하고 무슨 정지만. 업무정지만 승계돼. 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런 거 승계 안 돼요. 근데 이것부터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았어요. 초과 중개 보수를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임의적, 그렇지. 좋았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근데 걸렸어. 남양주 시장한테.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소시켜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승계 제도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개사법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승계 제도가 있기 전에는 걸리잖아요. 그럼 폐업을 벌었어요.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등록 취소 당하면 3년간 일 못 하니까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조용해지면 또 등록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지. 됐죠? 그럼 폐업했다가 칠판에서 6개월이잖아요, 지금. 6개월 후에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다시 개공이 됐어, 안 돼서? 됐죠? 그러면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일반인이 되면 취소 못 시키니 폐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옛날 저 사건을 가져온다는 거죠. 옛날에 보수 받았던 걸 가져와서 재등록했을 때 여기서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거지. 남양시장이. 그러면 취소되면 우리가 결격사유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근데 이 재등록 개공은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어요. 원래 결격사유 3년이잖아요. 등록 취소되면. 근데 재등록 개공이 취소당하면 옛날 사건을 가지고 취소당하면 빼주게 돼 있어요. 폐업 기간. 폐업 기간이 실판에서 6개월. 왜? 알아서 쉬었어, 안 쉬었어? 쉬었으니까 6개월 빼줘. 그럼 결격 기간은 결격 사유는 몇 년? 2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3년이 안 돼요. 이거 결격 사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잖아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재등록 개공이 취소당한다. 그럼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거. 3년 빼기 폐업 기간이라고. 이해됐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승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경우 승계가 안 됩니까? 지금 승계가 되는 것이 등록 취소하고 뭐만 승계가 돼요? 업무정지만 승계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가 되는데 등록 취소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3년. 업무정지는 몇 년? 그러면 승계되지 않아요. 왜? 3년에서 3을 빼면 0이고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승계해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문제풀이할 때 또 문제가 나오니까 몇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고 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중개사법도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내용만 알아서도 안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내용이 급선무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근데 문제 푸는 것은 응용하는 거고 요령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다 알아도 응용력만 있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위법행위 승계. 자, 기억 원칙 재등록해서 폐업 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로를 묶으세요. 이 두 가지만 승계돼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해당 위반 행위 하는 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지문. 그리고 이제 그 뒷지문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합니다. 폐업 기간 고려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빼주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폐업 사유 고려한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승계되지 않는 걸 말하는데, 그 A 보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는 행정처분 등록 취소 때문에 등록 취소에 해당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 우리가 이 앞주에 도표에서 다 했던 거예요. 도표에서.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을 하는데 며칠이네? 어디다가? 7일에 며칠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해야 안 해? 안 해. 등록증은 안 해. 그 밑에다가 저거 사유서 제출 X, 사유서 제출 규정 X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유서 제출 규정 X. 그러면 사유서 제출한 것은 어디서? 자격증에서 나오죠. 자격증 못 반납했을 때, 반납할 수 없을 때. 봐봐.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한참 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바로바로 지금 답이 나와야 돼요. 제대로 공부됐으면.
근데 이제 뭐 한 반 정도 흘렀으니까, 그래도 뭐 많이 된 거예요. 반 정도 흘렀어요. 아직 반 남았어. 충분해요. 그렇죠? 성분에. 반복하면 돼, 반복. 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법인 경우에 해산하면 등록증 반납하라고 기억나요? 누가 한다 그래서 대표자? 얘들아, 며칠이네? 7일이네, 반납. 그러면,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하네. 그 밑에 적어. 개인 개공 사망. 등록증 반납 X. 개인 개업 공인 중에서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망하고 해서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건 따로 움직여. 이 반납은 따로 움직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달달달 해야 돼요. 우리 과목은.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이해만 했다 가지고 절대 점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는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 있고 소공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다 포괄하는 개념이요. 그 제목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소공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어요? 자격 정지 이 두 제도가 있잖아요. 이걸 공부할 건데,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양가를 1번.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된다? 공인 중개사, 소공, 공인 중개 개공.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기속행위라 그랬어요. 재량행위라 그랬어요. 기속. 이 앞뒤에 도표에서 있잖아요. 기속. 그 기속 다시 한번 떠오르면 해야 한다. 이 자격 취소 사유 걸리면 봐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도지사라도 못 봐줘요. 취소시켜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처분청 교부한 시도의사. 기억나요? 예, 근데 그 주의사항 이게 중요해요. 별표 다시 한번 쳐세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자격 취소 사유를 발견하기 쉬운 곳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발견하기 쉬워요? 교부한 데서 발견하기 쉬워요? 사무소 소재지가 발견하기 쉽잖아요.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책을 보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사무소 쪽에서 절차를 다 이행하고 교부한 데 또 알려만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은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 아, 그랬죠. 취소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아, 좋았어요. 이게는 동문북답이네. 동문서답도 아니고. 여기 나왔어요. 뭐요? 청문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 보면. 그러면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자격 취소 사유 걸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서울시장이 발견하기 더 쉽잖아요. 사무소가 거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청문까지 다 거치고 나서 청문 이제 변명기에 의견도 듣고 증거조사에도 다 조사해서 경기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면 경기도지사는 그냥 취소만 시키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 취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은 다 누가 해요? 사무소 쪽에서. 이 교반대에서는 방망이만 뜯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이행해야 돼. 시험 자주 나와요. 자, 절차를 이행한다. 이 지문도 중요하고 또 사무소하고 교반 바꿔서 또 막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지문을 이해하시고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있는데 일단 2가지만 할 거예요. 3번하고 4번만 체크하세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공. 자, 소공이 자격 정지 부과되잖아요. 그럼 소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해버리면 자격이 취소.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데 취업, 이중소속이죠. 양쪽에 근무하는 거. 이것도 자격 취소돼 버려요. 이게 결국 소공이 자격 정지 받으면 일을 하면 돼, 안 돼? 그럼 자격 취소시 돼 버려요. 이중소속에도 자격 취소, 일에도 자격 취소. 그리고 이제 이 4번은 별표 찍고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것은 왜냐면 4번은 다른 데 갖다 막 붙여. 결격사유 갖다 붙이고, 금지행에다 붙이고, 양벌 규정에다 갖다 붙이고, 이 지문이, 그래서 반드시, 다 알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4번은. 자,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어느 법 위반해서? 자, 이 법 위반해서. 이 법이 어느 법?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말하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아야 돼? 징역형을 받아야 돼. 자격 취소됩니다. 이것은 다른 데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형법이죠, 형법. 형법을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자,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 이상도 안 돼. 300만 결격사유지. 그건 자격 취소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중개사법은 뭐 이중 등록한다 할지 이중 소속한다. 이게 다 중개사법 위반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보수 더 받는다. 다 징역 벌금 사유잖아요. 그런 거 위반했을 때이지, 남을 폭행해서 징역 받는다. 이건 자격 취소 안 되고, 또 중개사법 위반했지만 벌금형 받으면 자격 취소 안 돼요. 그럼 이건 자격 취소된가 보세요. 자,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당연히 중개사법이어야 되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자, 이것은 자격 취소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집행을 유예했으니까. 혹시 바꿀 생각 없어요? 없어? 아유. 될 것 같아? 일단 되고. 안 돼? 둘이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 견해가 되고 여기는 돼? 우리 됩니까? 된답니다. 돼. 나도 처음 알았는데 된대요. 왜 되겠어요, 이거? 이거 충족했고 됐죠? 집행유예란 뜻이 뭐예요? 집행을 유예죠. 그러니까 교도소 보낸 걸 보류시키는 그러면 징역 선고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고가 된 거예요. 집행유예는 선고가 됐는데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켜 놓은 거잖아요. 집행만 보류시키는 게 이미 선고가 이게 똑같은 거지. 이것도 알아야 돼. 옆에다 적어. 그 4번 옆에다. 자격 취소라고 적어. 자격 취소라고 이건. 집행유예 선고는 자격 취소요.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선고가 들어간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만 보류시키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려워져. 왜 결격사유하고 막 같이 혼용해버리면서 정신없어. 결격사유 혼용해버리면. 자, 자격취소 사유 돼? 그럼 다시 하나 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이건 자격 취소 되겠어요? 안 돼? 왜? 그죠? 이건 선고 자체가 안 된 거지. 보류시켜 놓은 거지. 이게 자격 취소 안 되지.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 징역형은 다 충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선고유예, 선고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보류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격 취소 안 돼. 자,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지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알아야 돼요.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은 취소돼? 등록도 취소죠. 그 이유는 결격이니까. 결격 사유는 필치.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격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고 결격 사유도 되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다 왔다 갔다 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70점 나왔다가 40점 툭 떨어지고 그래요. 문제,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 됐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그래서 야,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러면 돼. 앞으로 이제 학원 시스템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아까 물어보는데 기출문제는 이미 이달까지 끝내야 돼요. 끝내.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그리고 7, 8월 달에 또 문제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끝내고 그런 행시로 가야 돼요. 이제 그때 또 문제 또 나오는데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됐어요? 예. 자,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사유는 끝났어요. 그럼 사후 조치 이거 도표에서 다 한 것들이에요. 자, 시도의사 동그라미, 자격 취소 밑줄, 5일 이내 동그라미, 국장이 보고 통지. 자, 내가 이 앞뒤에 도표에서 보고 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만 따르세요? 그거요, 그거. 그 지문이라고. 도표에서 보고 규정이 자격 취소, 이 지문이라고.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권자죠? 그러면 취소했으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온 지문이요. 이게 보고, 자격 취소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도표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며칠 내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의사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의사 반납을 해야죠?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라. 이것은 등록증 반납에는 이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만 나와? 자격증 반납 규정에서만 나옵니다. 자, 흔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자격정지 나옵니다. 자격정지. 자, 우리가 이 앞쪽에 자격정지 배웠는데, 도표에서. 자격정지는, 자, 종합정리할게요.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기억납니까? 대상자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공인 중개사,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자격증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최대가 6개월입니다. 별도 말이 없더라도. 자, 그 다음에 청문을 거친다고 했어요?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업무정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벌써 흔들면 안 돼. 시효는 없어요. 자, 그러면 책을 보세요.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밑줄 그시고, 또 주의사항 있네? 또 별표 치시고,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에 통보를 했죠?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동그라미. 그러면 이건 정지까지 하고 통보해 준 거예요? 정지하기 전까지? 그러면 자격정지 전까지가 뭐예요? 그 절차가 뭐 이러고? 의견 제출. 여기는 청문 안 거치니까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 그랬잖아요. 자, 의견 진술까지 다 듣고 교부한대 통보는 교부한대에서 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가 많죠? 몇 가지만 할게요. 앞에 본문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체크하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거든요. 소공에게.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하회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격 정지 내려가? 자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확인 설명을 해도 되고, 개공은 의무지만 소공은 의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격정지 제재가 따라 붙냐고, 의무도 아닌데. 그러지 하려면 제대로 하라. 성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안 하려면 하지 말어. 그러면 제재 안 떨어져. 하려면 성실 정확하게 해라. 자격 정지야? 그럼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그렇지, 500만 원이야. 좋았어요. 오늘 한 건 했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저렇게 기쁨에 환호를 치는 것은 참. 그래서 바로 나와야 돼. 개공은 500만 원에 같더라도 성공은 자격정지 이게 딱 나와야 돼. 직독직해가 돼야 된다고.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자격정지입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자, 6번. 자, 서공이 계약서를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그러면 자격정지입니다. 개공이 위반하면. 그렇지, 임치. 서공은 자격정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징역벌금이 잇따랐어요, 없따랐어요? 없어요. 다시 적어서 징역벌금 X라고. 이거 자격정지만 돼요. 징역벌금 없다는 거. 자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금지행위는 다, 서공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다 자격정지예요. 33조 1항. 그럼 금지행위가 33조 1항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하지 말라 그랬죠?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투기 조장. 그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행위. 하지 말라. 또 단체를 구성해서 왕따시키는 행위. 다른 회원들 왕따, 이거 하지 말라. 이거. 그러면 이걸 서공이 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다 무슨 정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거요, 그거. 이거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면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그렇지. 개공인중개사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형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는. 1년하고 1천. 밑에는 3년, 3년. 이게 딱 돼야 돼. 이제 금지행위 벌칙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공은 자격정지다, 이 말이에요. 됐죠? 서공이 이게 자격정지 사유에 들어간다.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하다 보면 다 잊어먹어. 이 다른 과목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 그래서 내가 이죠 요약집 10번, 20번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앞뒤 좌우 막 연결이 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격정지 가중강경. 자, 주어 동그라미 시도의사. 이건 누가 가중강경합니까? 시도의사. 몇 번을 범인해서?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업무정지 기간을 자격정지라고 바꾸세요. 이게 그 가로 안에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를 뭘로 바꾼다?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복사에다 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다? 자격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최대가 6개월이야. 가중해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는 누가 가중강경권자를 써요? 시도지사가 가중강경권자.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 등록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자격정지 밑줄. 자,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할 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도지사 통보 동그라미. 자, 이것은 보고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통보. 보고 아니에요. 통보인데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지문이 나온 것은 자격 취소에서 나와요? 자격 정지에서 나와? 정지에서 나와요. 그것다 자격 취소로 설정 바꿔놓으면 또 좋다고 찍어놓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또 그냥 외우면 저 문 나가면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해봐. 이해를 해보라고. 이해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가지. 그냥 외우면 바로 도망가요.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시도지사가 발견하기 쉽겠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발견하기 쉽겠어요? 그렇지. 등록관청이 발견하기 쉽죠. 경기도지사보다는 여기 남양주시장이 발견하기 쉽지.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격정지 내릴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저 권한 자체가 못 내려.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청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자격 정지에서 나온다. 지체 없이도 알아야 되고, 통보. 이해됐죠? 예, 시도의사가 또 국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자격증 처음청은 시도의사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 그냥 외워봤자 절대 못 외워요. 그냥 외우면. 됐죠? 이해를 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격정지 사유, 또 내용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그러면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 부과된다? 소공.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의견 제출 기회는 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사유. 사유는 앞에서 다 배웠고 몇 가지만 했는데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이 자격 정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업무 정지부터. 그러니까 1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휴식 같습니다.